안녕하세요. 곰진이TV 곰진이입니다. 텐트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 오늘 내용은 내수압 그리고 발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캠핑 백패킹 텐트를 사용을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었던 데니아나 이런 것도 꽤 중요하게 보지만 텐트의 내수압을 굉장히들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텐트 스펙을 보면은 원단 데니아수 써져 있고 코팅 실리콘 코팅, PU 코팅 이런 거 써 있고 그 뒤에 보면은 한 1500mm, 2000mm, 3000mm 이런 식으로 내수압이 써져 있죠. 캠핑을 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내수압이 무엇인가 라는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내리는 비 1500mm를 막아줄 수 있다, 2000mm를 막아줄 수 있다, 3000mm를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가끔, 아주 가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비가 1500mm가 오면 큰일 납니다. 지구가 잠겨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수압은 정확히 뭔가 그리고 내수압이 높으면 과연 좋은 텐트인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죠. 내수압이라는 것은 텐트의 원단 바깥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 물이 안으로 투과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 이거를 텐트라고 해볼게요. 네, 이런 텐트가 있어요. 근데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게 낫겠네요. 비가 막 내려요. 근데 이 내리는 비가 텐트 스킨, 텐트 원단에 닿았을 때, 이걸 원단이라고 했을 때 원단에 물이 투과가 되지 않는, 투과가 되지 않는 걸 두고 내수압, 방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텐트 원단에 표기된 내수압 2000mm 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리는 비 2000mm를 막아준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은 측정법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기초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름 10cm짜리 원 기둥을 두 개 두고요, 두 개 두고 요 사이에 원단을 위치시킵니다. 원단을 위치시켜요. 원단을 위치시키고 이 위에서, 여기가 요게 이제 지름 10c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10cm. 자, 요 10cm 이 기둥, 하나의 기둥, 아크릴 기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둥, 그리고 이 안은 비어 있습니다. 이 지름 10cm인 기둥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중간에 원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을 막 붓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 안에 지름 10cm 기둥에 물을 채웠을 때, 예를 들어 그 물에, 부은 물의 높이가 이 높이가 1000mm라고 했을 때, 1000mm 높이, 1000mm의 높이의 물 기둥이 이 원단을 뚫지 않고 이 원단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단은 내수압 1000mm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내수압 3000mm다. 3000mm다. 그러면 이 물기둥, 지름 10cm의 물기둥 높이가 3000mm. 3000mm의 높이. 그러니까 이 1000mm 혹은 3000mm의 그 물기둥의 높이, 그 물기둥의 높이에 따라서 그 물이 가지게 되는 중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량이 이 원단을 짓누르는 압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수압을 견뎌내면서 반대쪽으로 물을 투과시키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내수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유통 중인 텐트들은 대체로 돔 형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돔 형태의 텐트는 대부분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비가 내렸을 때, 비가 막 이렇게 내렸을 때 비가 이곳에 고여 있지 않겠죠. 천장에 장시간 고여 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기 때문에 낙하각이라는 게 있어서 비가 고여 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고수압, 이 텐트 플라이의 경우는 높은 내수압을 가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 장마철에 비가 정말 많이 오는 환경이라고 하면 대충 내수압 1500에서 2000mm 정도면 어진간한 비는 거의 다 막아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텐트 구조에 따라서 어떤 벤틸레이션이나 봉제선 이런 데로 누수되는 거는 내수압과 완전히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구조의 문제이지 원단이 가지고 있는 내수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텐트가 가지고 있는 이 텐트 플라이, 돔 텐트라고 했을 때 돔 텐트 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내수압은 1500mm에서 2000mm 정도면은 국내 환경에서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비를 막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수압이 간혹 보면 굉장히 높은 텐트들이 있습니다. 텐트 플라이에 보면은 뭐 내수압이 한 8000씩 되는 그런 텐트들이 있어요. 이 원단에다가 내수압을 내는 방법은, 그러니까 내수압을 높이는 방법은 이 원단 안쪽에, 원단 요 안쪽면에 PU 코팅을 합니다. PU 코팅. PU 코팅이라는 걸 해요. 이 PU 코팅을 고르게 쫙 원단에 바르게 되면 내수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리는 비를 안쪽에서 코팅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얇은 피막 같은 게 형성이 돼서 막고 있게 되는 건데, 이 내수압을 높게 설정하는 방법은 이 PU 코팅을 많이 바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바르면 돼요. 이제 업계에서는 레진 비율을 높인다라고, PU 레진 비율을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U 레진 비율을 막 높여가면 내수압이 뭐 1000이었던 게 얇게 발랐을 때, 예를 들어 한 1만 발랐다고 했을 때 내수압이 1000이다. 그러면 2를 바르면 2000, 뭐 3을 바르면 3000,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U 레진을 높게 바르면 내수압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내수압이 높은 텐트가 좋은 텐트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텐트 바로 알기 컨텐츠 중에, 계획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텐트의 코팅 원리, 뭐 코팅 가공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PU 코팅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수압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PU 코팅을 많이 발라서 내수압이 높아지게 되면 통기성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내수압이 굉장히 높다, 비를 잘 막는다라는 건 공기 투과도도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수압이 높은 플라이를 가진 텐트는 결로도 그만큼 더 많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PU 코팅이 갖고 있는 여러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이 가수분해, 큰 단점인 가수분해, 이제 분해가 된다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작정 내수압이 다 높은 것만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 이런 돔형 구조라고 하면 내리는 비를 고여 있지 않고 비가 흘러내리는 어느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내수압을 가질 필요는 사실상 없다. 너무 높은 내수압을 갖게 되면 이 PU 코팅의 단점들이 조금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플라이의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텐트 바닥이죠, 요 바닥. 만약에 이 바닥이 있는 텐트라고 했을 때 이 바닥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이야기가 달라지냐면, 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비를, 위에서 내리는 비의 압력만 막아주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는 비가 여기에 고여있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이 3000mm 물기둥의 중량에 해당하는 그런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0mm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흘러내릴 텐데, 이 텐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내부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사람이 내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 3000mm보다도 훨씬 무거운 사람 몸이 바닥을 짓누르고 있을 거예요. 앉아있든 누워있든 그 더 많은 무게로, 더 많은 높은 압력으로 짓누르고 있을 텐데, 텐트 안쪽은 뭐 내리는 비를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 바닥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내리는 비가 어떤 물길이 생겨서 이 바닥에, 텐트 바닥으로 물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습기 등에 의해서 바닥 내수압, 사람이 짓누르는 압력,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의 압력이 더해져서 바닥면을 투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실제로 텐트를 한 22종 정도 써봤는데, 바닥 내수압이 한 2000mm대인 텐트들을 제가 우중 상황에, 흙바닥인 곳에서 우중 상황에서 썼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는데 위에서는 누수가 하나도 없었는데, 바닥에 이 물이 지나가면서 제가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누르고 있으니까 이 바닥면으로 투과가 됐습니다. 물이 투과가 돼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매트 밑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텐트를 만들 때 바닥이 있는 텐트들의 바닥 내수압은 최소 그래도 5000mm 정도는 돼줘야 어느 정도 견디지 않나 라는 생각에 항상 뭐 5000mm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백패킹용 텐트도 그렇고 여러 돔 텐트들 보면은 바닥에 있는 텐트들 보면은 이 그라운드 시트 쓰시는 거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시트도 한 번 더 막아주는 역할,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그라운드 시트도 내수압을 한 5,000mm, 좀 많게는 저희는 10,000mm까지도 내기도 합니다. 저희 뭐 회사 제품 중에 레디언스 EX 같은 경우는 바닥 내수압이 10,000mm가 넘어가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부에서 생활을 했을 때 더해지는 압력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조금 높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수압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혹 이제 뭐 텐트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누수 문제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프신 경우들이 가끔 보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누수라는 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단을 투과를 하는 것, 원단을 투과를 하는 걸 누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원단을 봉제를 해놓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봉제선 사이에 보통 뭐 안쪽에 코팅을 해서 심테이프 같은 것들로 봉제 처리를 해가지고 방수를 한다거나 이렇게들 많이 할 텐데, 이 봉제선은 내수압과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단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봉제를 한 다음에 거기 봉제 구멍이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심테이프 같은 것들로 막아서 방수를 꾀하기 때문에 이 원단 자체, 원단 면 중앙에 있는 내수압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텐트 봉제 방법이나 뭐 코팅 방식이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봉제선으로의 누수는 내수압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수압을 지나치게 높여 놓으면 통기성이 떨어지면서 싱글홀 쉘터류, 바닥이 없는 쉘터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서 맺히는 결로가 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결로가 상부에 맺혀갖고 줄줄줄줄 바닥으로 이렇게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것을 두고 누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수와 결로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냥 딱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원단의 면으로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진다. 그럼 그건 누수입니다. 그리고 그 원단은, 예를 들어 그 원단이 내수압 한 2,000 정도를 가졌는데 굉장히 작은 비에 젖었는데 그냥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진다. 그건 뭐 누수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만드는 텐트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굉장히 저급한 텐트조차도 원단의 면에서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PU 코팅은 굉장히 다루기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면에서의 누수는 거의 없겠지만 어떤 구조에 의해서 봉제선이나 이런 곳에서의 누수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내수압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압은 내리는 비 1,500mm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위가 아니라 원단이, 그 텐트를 이루고 있는 원단의 한 정중앙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중앙부가 지름 10cm 기둥에 물을 1,000mm 혹은 뭐 3,000mm, 2,500mm를 부었을 때 그 물을 기둥이 가지게 되는 물 중량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그 압력을 견뎌내면서 반대로 물을 투과시키지 않는 것, 방수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두고 내수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국내 환경에서는 돔 텐트 기준으로 플라이의 내수압은 약 1,500mm에서 2,000mm 사이 정도면은 내리는 폭우 정도는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텐트의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사람이 누워서 생활을 하든 앉아서 생활을 하든 사람이 누르는 압력과 혹시 모를 바닥에서 배어 나오는 습기 혹은 흐르는 물이 투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플라이보다는 바닥면이 내수압이 조금 더 많이 높아야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수압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발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텐트 만드시는 뭐 다른 업체들도 그렇고 텐트 사양에 보면은 뭐 원단 설명하면서 원단 스펙 막 써두고 뭐 하면서 발수 코팅이라고 표기를 해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발수는 코팅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텐트 원단 쪽에서는 코팅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걸 두고 코팅이라고 부르냐면, 이걸 원단이라고 했을 때 코팅은 한쪽 면, 그러니까 원단이 양쪽 면이 있잖아요. 안쪽 면이든 바깥쪽 면이든 뭐 이 면 구분이 있을 텐데, 이 면 한쪽 면에다가 어떤 코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수 코팅 혹은 실리콘 코팅 같은 말 들어보셨을 텐데, 한쪽 면에다가 코팅을 하는 것을 두고 코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코팅, 어떤 약재 등을 도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하는 것을 코팅이라고 해요. 근데 발수 가공은 왜 가공이라고 부르냐면, 발수는 이런 식으로 한쪽 면에 코팅을 해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수 가공 같은 경우에는 발수 약재를 이렇게 지금 한쪽 면에다가 코팅 처리를 하지 않아요. 텐트에 사용되는 원단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도 돼요. 이 원단 자체를 어떤 수조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수조 안에 발수액을 여기다가 담아두고 원단을 넓게 펼쳐가지고 이 안에 담가요. 자, 잘 보세요. 이 안에 원단을 담그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원단의 앞뒤 구분이 없어지죠. 앞면과 뒷면 구분이 없어진 채로 원단을 담궜다가 꺼내요. 꺼내서 어떤 건조 과정 등을 거쳐서 원단에 발수 성능을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뭐 PU 코팅을 하거나 바깥쪽에 실리콘 코팅을 하거나 이렇게 코팅 방식이 아니라 이걸 두고 다행 방식, 그러니까 담근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발수액에다가 원단을 넓게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원단에다가 가공을 하는, 발수 성능을 부여를 하는 것을 두고 발수 가공, 코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팅은 조금 다른, 조금 틀렸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이제 뭐 그 사양서를 보시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텐트는 바깥면에다가 뭐 예를 들어 실리콘 코팅도 했고 여기다가 발수 코팅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팅과 관계없이 보통 코팅하기 전에 합니다. 발수액에다가 담궈서 건조를 통해서 원단의 발수 성능을 부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뭐 안쪽 면에 PU 코팅, 뭐 바깥쪽에 실리콘 코팅, 양쪽에 실리콘 코팅 등 일단 후가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코팅을 하고 나서 발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후가공에 이제 뭐 안쪽에 PU 코팅, 바깥쪽에 실리콘 코팅 등을 다 해두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수액에 담궈가지고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이 여러 화학 반응에 의해서 원단에 발수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원단 불량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원단을 코팅 가공을 하기 이전에 발수액에 담가서 건조를 시켜서 발수 성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 PU 코팅, 실리콘 코팅 등을 해가지고 원단을 완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 발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발수는 내수압하고는 다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압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압은 물이 반대로 스며들지 않게, 투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두고 내수압, 방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발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튕겨나가게. 자, 이 안에서 내리는 비가 여기에 고여 있다 하더라도 이 원단이 가지고 있는 내수압이 1000이라고 하면 1000ml에 그 해당하는 중량은 물을 견디는 걸 두고 내수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발수는 원단의 표면에 물이 접촉을 했을 때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튕겨나가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 발수는 측정하는 단위가 발수도라고 해서 뭐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발수도 5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 원단 표면에 물이 접촉을 했을 때 물이 방울지는, 그래서 여기와 이 원단 표면과 만나는 물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한 150도 내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 도수로 표현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원단에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요 접촉각의 그 각도에 따라서 물방울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물방울이 거의 이렇게 동그랗게 맺어진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발수도 5급, 그러니까 발수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발수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물방울이 이렇게 둥그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이 튕겨내지를 못하고 원단에 머금어지거나 혹은 원단에서 흘러내리는 시간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겠죠. 이걸 두고 발수도 등급을 보통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트 원단은 어느 정도의 발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물을 이렇게 튕겨냄으로써 고이는 시간을 줄여서 내수압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둘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뭐
그 텐트 요즘에 흔히 뭐 좀 하는 말이던데 스뷴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뷴 현상. 스뷴 현상이 뭐냐면 텐트 원단이 뭐 예를 들어 또 돔 텐트라고 해볼게요. 자, 돔 텐트인데 돔 텐트가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았습니다. 근데 텐트 원단이 젖어요. 젖습니다. 젖는 물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 원단이 젖어가지고 물자국이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걸 두고 스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스뷴 현상을 텐트의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결함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왜 자연스러운 증상이냐면, 물론 그 스뷴 현상을 줄이는 방법은 조금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왜 결함이 아니냐면, 텐트는 여러분들 우중 캠핑 하신 뒤에 텐트 어떻게 하세요? 말리시죠. 텐트 안 젖으면 말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말면 되지. 그렇잖아요. 텐트 원단은 무조건 다 젖습니다. 내수와 발수 이것과 관계없이 일단 비를 맞으면, 뭐 가벼운 비를 잠깐 맞는 정도는 거의 뭐 느껴지지 않겠지만, 장시간 비를 맞게 되면 무조건 텐트 원단은 다 젖어요. 젖게 되는데, 젖어 들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압과 발수, 이 발수 가공에 뭐 잠깐 설명드렸지만 발수도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가공하는 뭐 초발수 가공이라든지 발수 가공이라는 뭐 이런 약재 성분에 따라서 이제 발수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내리는 비를 장시간 계속 맞다 보면 이 원단이 가지고 있는 발수 성능, 가공된 발수 성능, 견딜 수 있는 한계 양이 있을 텐데, 발수 성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물을 만나면 발수 성능은 계속 저하돼요. 뭐 금속처럼 계속 영구적으로 튕겨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발수 성능이 저하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젖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그래서 그걸 두고 스뷴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건 결함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인데, 이것을 눈에 보이게 하느냐 눈에 좀 덜 보이게 하느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코팅, PU 코팅, 실리콘 코팅 이런 코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수와 그리고 발수, 가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 짧게 정리를 하자면, 내수압은 내리는 물을 반대쪽으로 투과시키지 않는 방수 성능이라고 보면 되고, 발수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물방울을 튕겨내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둘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둘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내수압, 발수, 가공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